일본에서 4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전국에서 입학, 입사식이 거행되고 유치원생은 학교의 첫날을 시작하고 졸업자들은 직장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매년 4월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게 되면서 학생에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60세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일본의 셀러리맨, 즉 평생 고용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크리스토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력의 원천인 일본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고용은 일본의 셀러리맨의 이상으로 존재하며 평생 직업에 대한 안정감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시키고 기업은 직원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일본어로 우찌는 가정과 직장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노동력의 35% 이하만이 평생 고용원으로 지내고 있고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마는 한 회사에 취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진해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일본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매우 짧습니다. 귀중한 보석과 같은 것이죠. 낭비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전진하십시오. 일본 학생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며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수 단기 학원에 다니며 4월에 있을 본 시험에 대비하여 수차례 모의고사를 치르며 준비합니다. 우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품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불완전한 사항이 있으면 그들을 향상시켜서 인류 상품으로 만들어내죠. 여기 이 상담소의 임무가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 상품들을 기업으로 내보냅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느냐가 어떤 직업이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입사하는 것은 한 팀에 속하여 그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자들에게 회사 선택은 배우자 선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직장을 구하러 오는 졸업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매해 입사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각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개인의 성격과 인격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회사는 집안의 배경과 개인 생활까지도 면밀히 조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선 불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불어를 배우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합격하게 되면 4월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실한 편입니다. 학교에 다닐 적에 자전거로 등교하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나요?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도 있습니까? 아마도 자주 나가게 될 겁니다. 전 해외 부서를 원하니까 지금부터 해외 업무를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입사 시험은 일본 산업 세계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중 3분의 1만이 고용인들에게 굳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후지츠는 일본 최대 컴퓨터 생산업체로 지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입사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후지츠는 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자회사에서도 5만 명이 일하고 있으며 올해는 5천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적어도 과장까지는 진급하고 싶습니다만 할 수 없죠. あなたはどのぐらい偉くなりたいか。できるだけ 최선을 다해 되도록 높은 지위까지 진급해야죠. 야마모토 다쿠마는 후지츠의 사장으로 그는 여러모로 평생 고용의 추종자입니다. 승진과 봉급에 있어서 선임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 시스템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000人全部管理職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んなことありえない。 1000명이 모두 다 간부가 될 수는 없으니 その 우린 결단을 내려야 で 합니다. 選抜をしなきゃならない。 후지츠에는 20대와 30대 직원이 가장 많은데 임금과 승진은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 없게 돼 있으며 최근 미래 관리자를 선발하는데 새로운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제3 제너럴 시스템 부서는 다른 컴퓨터 회사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첨단 기술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부서의 부장인 고사카 요시히로 씨가 과장 시험 지원자를 추천합니다. 과장이 되는 것은 기업 내의 승진 계열에 들어서는 첫 단계입니다. 제3 제너럴 시스템 부서에는 215명의 직원이 있으며 4개의 과가 있고 각 과에는 과장이 있으며 또한 19명의 다른 관리자가 있습니다. 올해는 29명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베이비붐 세대 출신입니다. 그들에겐 평생 고용이 기업 내 승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사카는 이 시험에 12명을 추천했지만 나이 문제 때문에 인사부에서 3명은 거절당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의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길 원합니다. 辛いですよそういうふうな意味で。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で現場の 그 사람들은 울상이 됐는데 じゃあいいかっていうと 저도 あんま 마찬가지죠. りじゃあ何もしてない 제가 담당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사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選抜っていうのはすごい 그게 아마 선별 과정일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 자네 자신뿐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주게. 後輩もいるんだからさ。それでね、じゃあいいや、こっちのスケジュール言っとくから。 부장과 인사부의 승낙을 얻는 것은 단지 기나긴 과정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それで 이제 시험 기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6개의 논문을 써서 3주마다 하나씩 제출해야 합니다. 주제는 경영전략, 경제와 무역, 인사관리, 재무와 회계, 생산관리, 마케팅입니다. 우에하라도 과장시험 지원자인데 작년에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연속 낙방하면 5년 후에 다시 자격이 주어지며 또 낙방되면 자회사로 보내어집니다. 미야우라 간지는 아이의 책상을 차지하고 회사 내 소문으로 6주제 중 가장 어렵다는 인사관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야우라는 엔지니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분야입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미야우라는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논문을 제출하는데 시험을 치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10번에서 15번이나 다시 쓰곤 했죠. これが私の分。 미야우라는 후지츠 인사부에 논문을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3개 논문은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C 이하는 낙방이고 60%는 낙방이 되어야 하며 채점 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될 때는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읽는 몇 분 내에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시험의 제2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명의 이사들이 있는 앞에서 개인 연구 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는 것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회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발표해야 합니다.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경험이고 시험 중 가장 힘든 부분이라 합니다. 지원자들은 발표 연습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 제3제너럴 시스템 부서의 간부들과 9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발표 내용을 토론하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낙방을 하면 지원자뿐만 아니라 상사와 다른 동료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연습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온 식구가 개입됩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어색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순 없나요? 말하는 동안 지적을 하지 말까?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초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주요 일용품의 가격과 동력 발생 원가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가 회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입니다. 컴퓨터 센터가 네트워크화되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발령될 과장 직책의 수를 결정하면 그 숫자가 합격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합격 점수는 69.58이고 69.56이나 그 아래의 점수는 불합격이 되죠.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도표가 작성됨으로써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이번엔 129명이 합격했습니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를 하겠어. 일본은 많은 중년 남자들이 전임되어 가족과 헤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무라 고자부로의 가족은 센다이에 살고 있는데 5년 전 기무라 씨는 500마일이나 떨어진 삿포로로 전임돼 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대학교와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무라 씨처럼 약 20만 명의 남자들이 전임에 의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과 부모를 모시는 것 때문에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떨어져 사는 직원들에게 집을 제공하거나 두 식구를 꾸려나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남편과 가족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매일 아침 7시 45분 서로 잘 지낸다는 표시로 기무라 씨와 가족은 미리 정해진 전화 연락을 합니다. 먼저 기무라 씨 부인이 남편에게 걸어서 벨이 3번 울리면 수화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기무라 씨도 그런 식으로 하죠. 비록 빈약한 의사소통이지만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무라 씨 아들의 입학 시험이 발표되는 날로 그 아들이 한 사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헤어져 사는 고충을 조금은 보상받은 셈입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붙었어요. 붙었다고요. 경제학과에 합격했어요. 사심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일본의 회사원들은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평생 고용은 근로자와 경영진 서로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만 평생 고용의 약속을 지키는 회사는 점점 줄어가고 선배들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직원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헤이 관리 회사는 인사 관리에 전문적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동경에 있는 회사로서 독특한 보상 체계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 근로자들은 복잡한 임금, 보너스,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마스츠키 씨는 그 수당 체계를 분석해 왔습니다. 한 번은 목록을 보았는데 보지 못했던 20여 개의 수당이 적혀 있어서 그것을 연구했는데 직원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이런 수당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당 체계는 전반적인 보상 원가를 줄이는 한 방법이었죠. 일본에서는 20여 종류의 수당이 지급되나 이 중 25%만이 일과 관련이 있고 나머진 나이, 부양가족의 수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당 중 60%가 작업 능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일본 근로자들은 국가적인 춘투라는 집회를 갖는데 이 기간 중 노동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경영진과 회사 노조 사이의 연간 협상 중 수당의 조정은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과 일본의 고용 관계의 차이점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위기 동안 잘 드러났습니다. 일본 업계는 적자를 보게 되자 노동력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내려 미쓰비시 전기는 임시로 직원을 방출했고 채용을 동결시켰지만 실제적인 해고는 없었습니다. 네, 약간의 직원들이 임시로 방출됐죠. 이 일시적인 해고는 1974년 10월부터 1975년 9월까지 1년간 계속됐고 모든 부서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석유 파동 위기 동안 상이한 인사 관리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 제품 회사이고 붉은 선은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를 나타냅니다. 1974년 첫 석유 파동 위기 직후 미국 회사는 3만 명을 해고시켰으나 미쓰비시에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순이익은 석유 위기 직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직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미국 회사는 일본에 비해 재빨리 회복됐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엔화의 상승, 국내 시장의 개방 압력과 생산 시설의 해외 이주로 인해 근로자들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야마 현의 스미토모 알루미늄은 해외 5곳의 제련소에 투자한 대신 일본 내 제련소 한 곳을 폐업시켰고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직장을 구해주기 위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스미토모 알루미늄의 가토입니다. 며칠 전에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네. 근로자들의 나이와 자격 목록이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드리죠. 수미토모 알루미늄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달 동안 300개 회사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위기 이후로 알루미늄 업계는 그 타격을 받았죠. 저희 직원을 고용하시면 여러 방면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와 인구 통계 압박에 의해 일본의 기업과 근로자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시대에 자라난 일본의 젊은 세대는 직장의 보장보다는 개인의 만족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흔하지 않았던 간부 스카우팅 현상이 외국인 회사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Extremely good. Staffing from computer to experts to secretaries. Also a trader in terms of securities. So securities trader, one yes. securities trader. Basic annual compensation would be in the 25 to 35 million yen, plus an incentive depending on the business that's successfully transacted. Do you think that basically that could be acceptable to you? Would you review this upon? This is a current income survey that we have conducted this spring. Yes, this more or less. That is in line with the. This is in line with the responsibilities that the man would have. 나이는 35세고 매우 유능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 아오야마의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 99명이 곤란합니다라고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요즘은 2명에게 걸면 1명은 찾아오죠. 이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단지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죠. 일본에서도 스카우트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와쿠니 씨는 나리타 공항에 방금 도착했는데 새 회사를 인계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전에 일본 회사에선 미국식 간부 스카우팅은 금지되어 왔지만 동경의 금융시장이 더 국제화되면 그런 생각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회사의 직원 중 3분의 1은 평생 고용의 꿈을 믿고 오직 한 회사만을 위해 평생 일해왔습니다. 50세인 시시쿠라 슈샤쿠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미쯔비시에서만 일해왔습니다. 그는 37년 전에 받은 고용 통지서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의 가장 귀한 소유물로서 회사와의 약속의 상징이고 은퇴할 때까지 자리가 있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노년의 직원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사에는 5만 명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직원의 나이 분포는 변화하여 지금 현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7.4세입니다. 한편으론 노동력 나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성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채용 인원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이 많은 직원들이 적으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7년 전 미쯔비시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년 직업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중 하나로 50대 중반의 직원들은 1박 2일의 연수 과정에 참여합니다. 장년층 직원들을 위해서 3개 연수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실버 플랜은 40세 직원들의 자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55세가 되면 배우자와 함께 은퇴 준비를 위한 골드 플랜에 입문합니다. 마지막은 다이아몬드 플랜으로 평생 봉사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연수 과정은 영양 섭취와 정신 건강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은퇴 후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부부가 회사 비용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옵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은퇴란 쉽지 않습니다. 最近英会話を始めてますのは、楽しみの一つもありますけども、何か今後の 얼마 전부터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つけられないか利用できないか、また逆にそういうものを利用して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ことは考えてやってるわけです。ただ具体的に 오늘날 일본에서의 평생 고용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노력하는 이상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보장된 노후 생활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시시쿠라 씨 같은 사람에겐 잘 적용되었습니다. 일본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은 그 첫날처럼 의례적입니다. 사장은 은퇴하는 각 직원들에게 선물을 선사하며 원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종일 집안에 누워 있으면 부인이 힘들어하고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은퇴한 후에도 회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초점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평생 키워온 우정을 되새기는 장소이죠. 많은 회사들이 클럽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는 유명한 일본 절이 있는 고야산입니다. 조용한 이곳 시골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순직한 직원들의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여기에 묻히도록 해서 회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직원들에겐 직업은 여러 면에서 인생의 의미를 주며 그들의 운명은 곧 회사의 운명입니다. 미래 일본의 근로자들은 평생 고용의 요구와 제한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회사는 고용한 모든 직원들에게 평생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